안녕하세요. 에뚜알 JS예요. 도시 전체가 고대 박물관인 로마에 다녀왔어요. 장엄한 건축물과 과거의 시간이 고스란히 머물러 있는 길, 정교한 동상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광장까지 로마는 언제 와도 여행의 설렘을 가득 채워주는 곳 같아요. 퍼내고 퍼내도 마르지 않는 화수분처럼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로마에서의 시간을 영상으로 기록해 볼게요. 로마의 역사는 고대 로마의 건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로마는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 형제에 의해 기원전 753년에 설립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이후 주변 다른 왕국의 영향을 받았고 고대 그리스 문화와도 교류하면서 발전해 나갔어요. 기원전 510년경부터 로마는 공화정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8만 4천 명 정도의 작은 도시지만 왕을 선출하고 원로원을 구성하는 등 민주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공화정 시대의 고대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정복하며 그 영향력을 넓혀갔답니다. 이후 로마는 삼두 정치 등 여러 정치적 변화를 겪는데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귀족들과 군대의 지지를 받으며 초대 황제로 즉위한 것을 기점으로 로마는 제국주의 체제로 돌입하게 되었어요. 41년간 통치한 아우구스투스는 가장 위대한 로마 황제로 평가받고 있는데 법과 행정체제를 조직해 효율적인 통치를 추구하고 군대를 지휘해 영토를 확장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건설함으로써 도시로서 기반을 탄탄히 다지게 되었어요. 예술과 문학, 문화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한 것도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시기와 상통해요. 이후 로마는 수세기 동안 황금시대를 보냈지만 정치적 갈등과 군대 반란, 외부 침략 등으로 로마 제국은 점진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했고 5세기 무렵에는 서로 다른 왕국들로 분열되어 로마 제국의 중앙 집권적인 통치체제는 막을 내렸답니다. 로마 제국 붕괴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으로 계승되어 1453년까지 존속했어요. 로마의 시작인 기원전 753년부터 멸망한 해인 기원 후 476년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2000여 년 동안 일궈온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건축은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었어요. 방대한 로마사를 단 몇 줄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치와 종교 등 굵직한 사건들을 알아야 로마를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세계사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싶네요. 이번 로마 여행에서는 시내 야경 가이드 투어를 했는데 콜로세움부터 포로 로마노, 바티칸 시국, 베네치아 광장, 판테온 등 로마 대표 유적지를 알차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아름다운 로마의 밤거리를 거닐며 로마의 명소들을 반짝반짝한 야경으로 감상하는 것은 낮의 관광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고 전문적인 지식을 들으면서 둘러볼 수 있어 역사적으로도 조금 더 깊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로마를 걷고 있습니다. 콜로세움 앞을 지나고 있어요.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먼저 콜로세움의 아치문 사이로 주황색 불빛이 가득 찬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로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콜로세움을 밤에 보니 또 새로운 느낌.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외관의 모습이 달라 보이는 것 또한 흥미로웠어요. 콜로세움 앞에 앉아서 쉬고 있어요. 콜로세움은 네로 황제의 동상 콜로소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고대 로마인들의 뛰어난 건축공학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로마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이에요. 현재 원형의 3분의 1만 남아있지만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등 각 층마다 다른 디자인으로 오늘날까지 미학적으로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죠. 콜로세움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포로 로마노에도 들렸는데 포로는 공공광장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영어에 포럼의 여원이라고 하네요. 로마의 공화정 시기에 개선식이나 공공연설, 선거 발표 등 중대사가 개최되던 곳으로 지금은 거의 허물어졌지만 그 역사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어요. 밤의 분위기 때문일까? 과거 한 시대의 획을 그었던 제국의 정치적 터가 더 웅장하게 와닿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이자 막강한 영향력으로 재력을 갖춘 국가, 바티칸 시국의 야경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심지인 바티칸 시국은 교황이 국가 주석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나라랍니다. 1929년 라테나노 조약으로 이탈리아에서 독립한 바티칸 시국은 교황의 정교회와 교리, 예배, 법률 등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요. 같은 장소라도 방문하는 시간대에 따라 공간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베네치아 광장이 특히 그랬어요. 차가 많고 사람이 북적이는 한낮의 광장에 어둠이 내려앉아 그 규모가 더 크고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할까? 베네치아 광장을 보고 나면 다른 것들이 평범해 보일 정도였어요. 꼭대기에 대천사 미카엘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어서 로마 천사의 성 산탄젤로로도 불리는 성천사 성은 야경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테베레 강 건너에 있는 요새로 꼭대기에 올라가면 탁 트인 로마 시내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고 해요. 성의 정면에는 고대에 세워진 산탄젤로 다리가 있는데 테베레 강의 그윽한 야경과 함께 정말 장관을 이뤘어요. 화려하게 빛나는 성과 강의 야경으로 로마의 낭만을 물씬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주변에 노천 카페도 많고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만남의 장소 라보나 광장의 야경 또한 인상적이었어요. 건물로 둘러싸여 벽을 이룬 형태의 나보나 광장은 원래 고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이름을 딴 경기장이었다고 해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판테온 또한 로마의 밤 분위기를 즐기기 너무 좋았는데 야경이 멋진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분위기 좋은 카페와 레스토랑도 많고 운이 좋으면 괜찮은 버스킹 공연도 즐길 수 있어요. 판테온은 만신전이라는 뜻으로 다신교 국가다운 개념의 건축물이에요.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연 아우구스투스의 충신인 아그리파가 집정관일 때 지었는데 화재로 무너진 것을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재건했다고 해요. 거대한 돔 형태의 압도적인 분위기, 이토록 멋진 건축물의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다니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트레비 분수, 장엄한 대리석과 화려한 분수의 모습이 북적이는 사람들, 낮과 밤의 느낌이 또 달라 두 번 다 보면 색다른 감상을 할 수 있어요. 트레비는 삼거리라는 뜻으로 바로크 양식의 아름다움이 절정이던 시기를 대표하는 로마의 가장 멋진 분수랍니다. 2014년 개보수 작업이 있었는데 화려한 트레비 분수의 압도적인 규모는 많은 로마의 분수 중에서 따라올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야경 투어도 정말 근사했지만 이탈리아 로마에서 꼭 해야 할 필수 투어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바티칸 가이드 투어랍니다. 기본적인 미술사학부터 각 시대 작품의 특징까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미술이고 또 로마의 유적이기에 로마에 간다면 바티칸 투어는 꼭 한번 경험해 보기를 추천해요. 그냥 보는 것과 약간의 상식으로 보는 것, 아주 많이 알고 보는 것은 꽤 차이가 커요. 혼자 작품들을 감상한다면 기독교와 르네상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작품들을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듯해요. 시스티나 소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부터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까지 보통의 상식으로는 잘 알 수 없는 심도 있는 지식까지 선별해서 잘 설명해주기 때문에 가치 있는 역사적 작품을 더 깊이 있게 감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붐비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지칠 수도 있지만 바티칸 투어는 로마 여행 코스 중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거라고 자신해요. 이번 로마 여행은 가이드 투어를 2번이나 하는 만큼 주요 관광지와 인접한 곳으로 택했어요. 바로 펜디 프라이빗 스위트 호텔과 더 퍼스트 로마 돌체 호텔이에요. 두 곳 다 관광 동선에 최적화된 스페인 광장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명품 거리 비아 콘도티의 펜디 매장 3층에 위치하고 있는 펜디 프라이빗 스위트는 각 룸마다 다른 디자인으로 화려하고 우아한 매력을 자랑해요. 펜디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살린 특별한 공간에서 여행의 기억을 한층 더 아름답게 남길 수 있었어요. 더 퍼스트 로마 돌체에서는 프레스티지 뷰 룸에 묵었는데 전반적으로 우드톤의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요. 외관은 아치형의 문과 창문이 늘어선 화이트 건물로 깔끔하면서도 고전적인 느낌이에요. 대리석으로 꾸며진 모던한 욕실에서는 에트로 제품의 어메니티가 비치되어 있었어요. 둥근 쉐입의 아늑한 분위기의 가구와 큼지막한 침대, 청결한 룸 상태로 여행에 지친 몸을 기분 좋게 회복할 수 있었어요. 체크인할 때는 커피의 본고장답게 일리 에스프레소를 내려주는데 이런 센스 있는 작은 응대가 예상치 못한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입구가 협소해서 택시가 호텔 입구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인데 워낙 관광하기에 입지가 좋고 시설도 고급스러워 명소와의 동선이 좋고 깔끔한 숙소를 원한다면 추천할 만해요. 로마는 워낙 보고 들을 것이 많기 때문에 유적지 관광이 주를 이루지만 미식의 나라에서 먹고 마신 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중 로마에서 몇 번이고 즐기게 되는 것은 단연 젤라또예요. 형용사 얼린을 뜻하는 라틴어 젤라투스에서 유래된 젤라또는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맛으로 이탈리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어요. 젤라또의 역사는 16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 피렌체에서 열린 연회의 기록에 따르면 메디치 대공의 궁정에서 젤라또를 먹었다고 해요. 1686년 시칠리아에서 첫 번째 아이스크림 기계를 완성하면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꾸덕꾸덕하고 쫀쫀한 맛이 일품인 젤라또. 로마는 유적지들이 촘촘하게 모여 있어서 걸어다니며 지치기 쉬운데 한 번씩 젤라또를 먹으며 당 충전을 할 수 있어 좋아요. 에스프레소의 고장 이탈리아에서 커피도 필수로 마셔야 해요. 저는 스페인 광장에 위치한 안티코 카페 그레코에 방문했어요. 오드리 헵번이 젤라또를 먹던 그 유명한 스페인 광장, 그리고 이어지는 명품거리 비아 콘도티 항복판에 위치해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온갖 명품 브랜드가 이어진 거리이니 쇼핑을 하다가 한 템포 숨 고를 때 들리기를 추천해요. 카페는 1760년에 생겼다고 하니 무려 250년이 넘는 유서 깊은 공간이에요. 그래서인지 굉장히 고풍스러운 분위기랄까? 이곳은 자리세를 따로 받는데 저는 현지 분위기를 느끼며 여유를 즐기고 싶어 자리에 앉아 샤케라토를 마셨어요. 커피류 외에도 홍차와 허브티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조하세요. 샤케라토는 에스프레소에 얼음을 넣고 위에 크림을 올린 음료인데 이탈리아어로 흔들다를 뜻한다고 해요. 시원한 커피 한 잔에 여행의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마법 같은 시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로마 3대 커피의 나머지 두 곳도 가보고 싶네요. 손꼽히게 유명한 도시들이 이탈리아에 즐비하지만 수도인 로마는 역시 이탈리아가 관광대국임을 알려주는 곳이었어요.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고 체력이 부족한 곳.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곳곳의 관광 포인트, 맛있는 먹거리로 활기가 넘치는 곳,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멋이 흘러넘치는 로마는 올 때마다 색다른 매력을 자랑해요. 다시 로마에 오는 날까지 어둠 속에서 빛을 내던 유적들의 황홀한 분위기와 시끌벅적한 광장, 가슴을 벅차게 했던 예술 작품들까지 이 풍성한 여행의 기억들을 잘 간직해야겠어요.